청남 근영한의 이야기. 이 시간에는 갓바위 약사열의 불의 전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신라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해온 긴 불교 문화의 역사 속에는 사찰이나 불상 또는 불교와 연관된 많은 전설들이 전하고 있는데, 그 전설을 다 발굴하기는 너무나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 전설 중 내가 살아오면서 실제로 듣고 보고 한 전설 몇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은 갓바위의 약사열의 부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약사열의 부처님은 보물 제431호로 등록이 된 부처님입니다. 소재지는 경북 달성군 공산면 지인리 팔공산 관봉에 모셔져 있습니다. 영험이 있는 부처님으로 전국에 소문이 난 갓바위 약사열의 부처님은 팔공산 관봉 해발 850m 정상에 앉아 계십니다. 보통의 경우 부처님은 산 중턱에 모셔져 있는 것이 통례인데, 갓바위의 부처님만은 가파른 산 정상에 계십니다. 그거부터 새롭고 신기합니다. 1500여 년을 한자리에 앉아 비바람과 눈소리를 그대로 맞으며 우리의 삶을 샅샅이 굽어보라고 오신 부처님은 우리들의 애환을 모두 아시며 그 크신 가슴 속에 모든 것을 묻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 들어주시나 봅니다. 그러므로 갓바위 부처님을 참배하고 소원을 빌러가는 사람들의 행렬이 밤낮으로 이어지며 사시사철 그치지 않습니다. 한 번 가본 사람은 그 많은 참백에게 인파에 그저 감탄할 뿐입니다. 갓바위 부처님에게 기도를 해서 소망을 이루었다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너무나 다양하고 많습니다. 병을 고쳤다든지 시험에 합격했다든지 등등 많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내가 직접 겪은 내 경험을 얘기할까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날짜를 가르쳐준 부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85년도 겨울이라고 기억합니다. 지금은 봉화초동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조아무개 선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갓바위 부처님을 참배하러 가보자는 것입니다. 평소 부처님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도 한 번도 갓바위에 가본 일이 없는 우리 부부는 함께 가기로 하고 내 차를 타고 아침에 일찍 길을 떠났습니다. 널찍한 갓바위 앞 주차장에 다다르자 전국에서 모인 많은 참배객들 차로 빈틈이 없었습니다. 겨우 어찌어찌하여 빈자리를 하나 찾아서 주차를 하고 여러 사람들 사이에 끼어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 올릴 쌀과 향을 길가 노점에서 샀습니다. 먹음직한 큰 손 두부가 구미에 담겼지만은 참배하고 돌아올 때 먹기로 하고 천천히 돌계단을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은 각자 모두 무슨 소원이 그토록 많기에 갓바위 부처님을 찾아왔을까 생각하니, 인생이란 역시 욕구 부족 속에서 미완성의 가냘픈 갈대라는 것을 또 한 번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돌계단이 너무 가파르고 가도 끝이 없어 몇 번이나 포기하고 도로 내려갈까 하다가도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하면서 힘을 내어 계단을 겨우 다 올라가서 정상에 다다르니 그토록 배우고 싶었던 갓바위 약사열애께서 단정히 앉아 계셨습니다.
초와 향에 불을 붙이려 해도 초와 향을 꽂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미리 온 사람들이 빈틈없이 빽빽이 다 꽂아놔서 도무지 어디도 꽂을 수가 없습니다. 내 초를 꽂으려면 그러면은 꽂혀 있는 걸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싫어서 우리는 가져간 초와 향을 불단 위에 그저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누라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무슨 소원이 있는가? 그러니까 마누라 대답이 아무 소원도 없어요. 당신은요? 하고 내게 반문을 했습니다. 나도 아무 소원도 없어 하고 우리는 서로 마주보면서 웃었습니다. 차례를 기다려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부처님을 3번 돌며 부처님 무릎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직접 부처님을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겨운 계단을 다시 내려와 맛있는 손두부를 배불리 먹고 집으로 돌아오며 차를 몰았습니다. 마음은 상쾌하고 그럴 수 없이 편안했습니다. 참 잘 다녀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울 해는 짧아서 안동 관문인 낙동강 검문소 앞에 다다르자 벌써 어둡살이 끼었습니다. 우리가 갔을 85년도만 해도 군데군데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검문소까지 오니 라이트를 켜고 천천히 우리 차를 검문소 우리 오는 차를 그 검문소 순경이 세웁니다. 그리고 면허증을 보자고 합니다. 차 안이 복잡해서 4사람이 두꺼운 파카를 입고 있으면은 그 차가 빈틈이 없는 때문에 전부 파카를 벗어 가지고 뒤 트렁크 안에 넣어 두었는데 면허증도 그 오리털 파카 안에 이어서 트렁크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꺼내기가 좀 거북해서 순경에게 나는 안동 시내 모모 중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이 검문소 소장도 내 제자이다. 그리고 무무연하가 아니니 그저 통과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내 나이도 지긋하고 차도 중형차이며 또 시내에 나를 아는 사람들과 제자들도 많아서 몇 년을 다니도 검문을 당한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검문을 당해도 신분을 얘기하면은 대부분의 경우 그저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완강하게 면허증을 보자는 젊은 순경 말에 할 수 없이 차에서 내려 트렁크 속에 든 면허증을 꺼내서 순경 앞에 제시했습니다. 후라시불로 면허증을 자세히 들여다본 그 순경은 선생님, 면허증 갱신 기간이 앞으로 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며 면허증을 돌려주었습니다. 나는 면허증 갱신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날짜는 물론이고 그 해에 해당하는 것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빠이 부처님께서 순경을 시켜서 면허증 갱신 날짜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빠이 부처님 고맙습니다 했습니다. 아무 소원도 말하지 않았는데도 가장 중요한 것을 바로 주시는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을 위해 좋은 일 많이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많은 절을 찾아다니며 불교 발전과 포교를 위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그 덕입니다. 가빠이 부처님 덕택에 운전면허를 정지당하지 않고 잘 간직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운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영험이라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조그만한 일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뭐 갑자기 하늘에 천도복상이 떨어졌다든지 부자빵맹이가 생긴다든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